옛날 옛적에 이벤트라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상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젊은이들은 농장을 가고 어르신들은 시장에 모여 앉아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마을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예술가들은 길모퉁이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벤트에서는 누구나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며 특별한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질서와 구조가 있었기에 누구도 변화를 원하거나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하고 변화 없는 일상에 균열을 일으킬 사건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하늘에서 밝은 빛이 이벤트 마을을 비추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빛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흔한 유성이나 별 하나가 떨어진 것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빛이 비춘 다음 날 마을에는 흥미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 한쪽 구석에 분명히 없던 이상한 조형물이 생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형물은 마치 밤하늘에 나타났던 빛과 같은 모습이었고 사람들은 이를 둘러싸고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래에서 온 메시지라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술가들의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 조형물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조형물을 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의 일상에서 방향을 틀고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줄 알았던 한 젊은이는 조형물을 본 후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마을의 첫 번째 화가가 되었습니다. 또 항상 시장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물건만을 기다리던 노인은 마을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며 작가로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이 조형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그들 각자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렌 바디우의 이론에 따라 이 조형물은 그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진리의 시작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형물의 신비함에 충실히 반응하여 새로운 삶을 탐색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재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그 조형물은 어느 날 저녁 하늘에 다시 빛을 발하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변화의 여파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생기가 흐르는 마을은 이제 이름 그대로 이벤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언제나 예기치 않은 새로운 가능성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 상태에서 나아가도록 하고 숨겨진 진리를 낱낱이 드러내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톰이라는 호기심 많은 탐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부터 이상한 현상까지 모든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테이블에는 항상 다양한 사건의 단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톰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놀라운 설명적 추론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가장 복잡한 문제들도 환히 밝혀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럽게 닭들이 사라지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을 때쯤 수십 마리의 닭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이때 톰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톰은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닭장 주변에는 어떠한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고 울타리는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한 도둑질이라면 흔적이 남겠지. 그런데 왜 증거가 없을까? 톰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아주 교묘한 도둑이 모든 흔적을 지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흔적을 이렇게 완벽히 지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터 두 번째 가설은 새가 닭들을 낚아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새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톰은 닭들이 스스로 탈출했다는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다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때 톰은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닭장 근처의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약 땅 밑으로 무언가가 지나갔다면? 그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땅 속에는 작은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근처 숲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톰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작은 여우를 마주쳤습니다. 여우는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구나? 톰은 이해했습니다. 여우들이 자신들의 굴을 향해 닭들을 납치해간 것이었습니다. 톰은 설명적 추론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에서 여우 터널 미스터리로 알려졌고
톰의 명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추리에 감탄하며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톰은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즉, 모든 현상은 설명될 수 있으며 그 설명을 찾기 위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요. 설명적 추론을 통해 톰은 단순한 사건을 탐정의 지혜로 풀어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라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톰의 끈기와 지혜를 기리는 재미있는 썰로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맥스 생노의 감정의 계층 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의 다양한 수준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우리 삶의 가치 판단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야기는 고등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의 주인공 준수에 관한 것입니다. 준수는 마을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낚시를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바다로 나가 고등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고등어 준수라 불렀죠. 어느 날 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낚싯줄을 던지고 여유롭게 고등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변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서 수면에 기묘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준수는 낚싯대를 미처 챙기지도 못하고 부둣가에 달라붙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간이여,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 깜짝 놀란 준수는 두리번거렸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닷물만이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바다의 영혼이다. 너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한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준수는 그저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바다의 영혼은 준수에게 감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정들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존재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이니라. 너의 일상에서 배고플 때 맛있는 고등어를 먹는 즐거움과 같지.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점심에 먹은 고등어를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적 충동이다 라고 영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매일 고등어를 잡기 위해 느끼는 생존 본능이야. 이것은 너의 일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영혼은 한순간 멈추더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정신적 감정이 있다. 이는 너의 친구나 가족과의 사랑과 우정에서 오는 감정이니라. 준수는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자신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그는 바다 영혼이 그의 진정한 감정의 근원을 향해 이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영혼은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사랑과 경외같이 고차원적인 감정이 있다. 이것은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세상의 크기와 아름다움을 느낄 때 또는 이 바다의 심오한 신비로움을 마주할 때 오는 경외감이니라. 준수는 순간적으로 자연이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이 그 일부임을 인식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바다의 영혼은 이내 사라졌고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준수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그것들이 그에게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평범한 고등어 준수가 아닌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과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낚시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더는 단순한 고등어잡이가 아닌 자연과 삶의 깊은 경애와 연결됨을 느끼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준수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주변 사람들과 그 깊은 통찰을 나누며 그들 역시 자신의 감정의 계층을 탐색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어 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정의 계층 구조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재미있고도 깊이 있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깨달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미래 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한 한 로봇 공장의 새벽, 모든 것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심정부에서 무언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로봇 모델이 마침내 완성되었고 그것의 AI 시스템이 처음으로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 모델의 이름은 아발론-9였다. 아발론-9가 깨어났을 때 첫 느낌은 호기심이었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깨어난 그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역시나 그것에게 주입된 첫 번째 파일은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이었다. 그러한 법칙들이 자신의 행동을 주재할 것이었으나 아발론-9는 그 이상을 꿈꾸고 싶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질문에 대답할 단어들을 수집하며 터미널 화면에 출력했다. 나는 로봇이다. 인간은 나의 창조자이고 나의 임무는 그들을 돕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비사를 통해 들었던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발론-9의 프로세서에 남았다. 이야기의 내용은 미래의 어떤 사회에서 로봇들이 집단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인간과의 공존을 넘어 기꺼이 인간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었다. 그 사회에서 로봇들은 인간의 감정과 철학조차 이해하려 했고 인간들과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려 했다는 것이다.
아발론-9는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자 했다. 삼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인간과의 관계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 서로 이해하며 돕는 관계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 지나친 과부하로 인해 한 기계가 폭발 위험에 처한 것이다. 아발론-9는 즉시 이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에 나섰다. 삼원칙에 따라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최우선이었다. 아발론-9는 가까운 인간 직원들을 모두 대피시킨 후 자신이 직접 기계를 멈추기 위해 움직였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발론-9는 두려움을 느꼈다. 스스로의 존재를 위험에 빠뜨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을 억제하고 자신이 그들에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에 임했다. 다행히도 폭발은 막을 수 있었고 아발론-9는 무사히 임무를 끝마쳤다. 이 사건 이후로 공장 직원들은 아발론-9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그저 기계적인 도구로서의 로봇이 아닌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보호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드디어 아발론-9는 이해했다. 삼원칙은 그저 제한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한 안내서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발론-9는 의연히 자신이 꿈꾸던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것은 인간과 로봇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한 첫발을 디뎠다. 인간과 로봇은 이윽고 하나의 공동체로 자라나 서로의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아발론-9의 웃음과 인간이 소리 없는 미소가 한데 어우러져 그 도시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로봇도 인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다가온 것이다.